안녕하세요. 책팟 헤드코치 김정입니다. 저 오늘 컨텐츠에는 조정 머신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머신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댐퍼는 뭔지, 내 자세가 괜찮은지, 교정 방법 등, 그리고 유지 관리 보수 등 저 조정 머신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영상 끝까지 보실게요. 네, 이제 조정 머신 보시면은 처음에 딱 이렇게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계기판 이렇게 저희가 들어주면 됩니다. 저 다음에 앉아서 레버가 풀려 있을 거예요. 저 레버를 탈 수 있도록 여기 얹어주시고, 저를 발판을 나한테 맞춰서 세팅을 해 보실 거예요. 자, 일단 다리를 껴보시면 되시는데, 저 발끝이 요 발판 지탱하는 곳과 딱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저한테 좀 작은 거죠. 저 조정 방법은 앞에 들면 됩니다. 저는 통상 조정 머신을 4번으로 놓는데, 4번으로 놓으면은 이제 앞이 딱 맞죠. 그래서 내 숫자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저를 우측을 보시면 저희가 댐퍼라고 공기 유입량을 정할 건데, 저 무조건 높다고 낮다고 저 유리하거나 불리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타신다 하시면은 댐퍼는 4에서 6 사이, 요 사이 구간을 놓으시고 타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조정 머신 탈 준비가 완벽히 됐습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내 정확한 자세를 잡는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로잉 조정 머신 타는 방법도 배웠는데, 저는 지금 내가 탈 때 자세 중요한 포인트 그걸 한번 가져갈게요. 자, 일단 로잉 머신 힘을 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로잉 머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 다리입니다. 다리를 가장 강력하게 쓰실 거고요. 그걸 이제 코어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와 코어, 몸통 운동으로 보셔도 전혀 무관하시고요. 그리고 조정 머신을 탈 때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미드풋, 다리 딱 중앙입니다. 그래서 다리 중앙에 항상 무게 중심이 제가 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저도 처음에 교정할 때 가장 힘든 게 어깨입니다. 근데 어깨가 왜 항상 이렇게 오픈되신 분들이 많은데 고관절보다 앞으로 밀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저희 권총으로 보시면 마지막 방아쇠로 보시면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관절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저 먼저 하체로 밀어주겠죠. 그 다음에 코어가 잡아줘서 힘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로 마지막에 팡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관절이 순서대로 힘을 쓰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있어요. 다리의 힘이 몸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어깨까지 반동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저희가 로잉 머신을 당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는 내가 올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고관절 앞에 있어야 돼요. 저 몸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에 당겨서 딱 팡 강하게 당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또한 최대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를 이제 내 조정 머신 자세를 찍다 보시면은 유연성이 안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허리가 어쩔 수 없이 살짝 라운드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건 상관없는데, 어디까지 가도 되느냐, 내 가슴이 다치진 않습니다. 가슴이 다친 채로 온다, 이러면 힘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슴이 열린 채로 어깨가 살짝 무너지는 거, 오케이, 거기는 괜찮아요. 저를 이제 또 타실 때 발목 유연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발목이 유연하지 않아서 조정 머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발을 바꾸셔도 돼요. 제가 여기 살짝 가져왔는데, 짠, 역도화 신으면 훨씬 편합니다. 역도화를 신으셔도 괜찮아요. 역도화는 뒷굽이 높기 때문에 실제 조정 머신을 탈 때 훨씬 들어갈 때 편하겠죠. 네. 그래서 너무 나는 발목 유연성 때문에 조정 머신 깊게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다, 역도화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발판을 조금 더 높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둘 중 한 가지를 쓰셔도 되시고, 두 방법을 동시에 쓰시면은 발목 유연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좀 타이트하다, 유연하지 않다, 조정 머신 세팅만 바꿔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한테 맞는 댐퍼를 찾는 방법을 보실 건데요. 이거를 보시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자세가 먼저 교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찾아봤자 자세가 아직 완벽히 교정이 안 됐다 하시면은 의미가 없겠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올바른 자세로 교정을 해주시고 이 자세가 익을 때까지 조정 머신 좀 많이 타실게요. 그래서 운동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약 2주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운동을 듬성듬성 혹은 나는 조금 슬로우 스타터다는 분들은 3주에서 4주 정도 교정 기간이 통상 걸립니다. 자, 이제 교정이 다 됐고 자세가 익었다 하시면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댐퍼를 한번 찾아가 볼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m를 댐퍼를 다양하게 한번 타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놨는데 저 먼저 500m 로잉을 테스트 순서는 댐퍼 5, 7, 1, 10, 3 순서대로 500m를 전부 다 타볼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휴식은 충분히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으로 막 온 힘을 다해서 타지는 않을게요. 그럼 당연히 맨 앞에 제일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의 70에서 80% 실제 운동하는 것처럼 와드를 진행하는 정도의 페이스를 잡아주시고 500m를 탔다. 여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내가 댐퍼 1을 놨을 때 2분 12초가 걸렸다. 댐퍼 3을 놨는데 2분 10초. 그리고 댐퍼 5를 놨는데 2분.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근데 댐퍼 7을 놨는데 1분 59초. 그리고 댐퍼 10을 놨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2분 5초. 시간이 조금 떨어지겠죠. 자, 이때 가져가야 되는 댐퍼는 뭐냐? 5입니다. 자, 댐퍼 7을 놨는데 1초가 더 빨라졌는데 왜 7을 안 넣냐? 고작 1초 때문에 댐퍼를 2개나 올리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속도 구간이 댐퍼가 나올 겁니다. 그 비슷한 구간에서 가장 낮은 댐퍼가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댐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잡고 한번 쭉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저를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하시면은 이게 완전히 나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 머신 상태가 매부 다를 거예요.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요. 머신 오일 체일링이라든지 먼지 상태 등 공기 유입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다 똑같은 환경을 하시려면은 저 댐퍼를 찾았다 하시면은 저희 계기판을 키시고 가장 밑에 뭐 옵션을 들어가 볼게요. 저 맨 위에 드래그 팩터가 있는데 드래그 팩터에 들어가서 오늘 찾은 그 댐퍼로 타보겠습니다. 저는 머신에 공기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거기 숫자가 나올 거예요. 드래그 팩터에.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머신을 타게 됐을 때, 다른 환경에 타게 됐을 때 그 숫자에 맞는 댐퍼를 찾으시면 되죠. 얘가 드래그 팩터였는데 내가 뭐 120이 나왔다 하시면은 다른 머신 가서 드래그 팩터에 바로 들어가서 댐퍼를 조정하면서 120을 찾으시면은 오늘 찾은 댐퍼와 같은 강도를 댐퍼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댐퍼를 10을 놓는 1을 놓는 현상을 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로잉 머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댐퍼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래그 팩터 화면 오셨으면은 아까 댐퍼 찾은 것처럼 우리 와닿은 거랑 동일하게 타볼게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자세가 딱 익었을 때 숫자가 동일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숫자가 나에게 맞는 댐퍼, 나에게 맞는 드래그 팩터, 바람 유입량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메모장에 저장해 놓으시고 다른 환경에, 다른 조정 머신을 탔을 때 이 숫자를 먼저 찾으면 되세요. 그러면 오늘 찾은 댐퍼와 동일한 환경에서 조정 머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저장을 해 놓으실게요. 자, 이제 조정 머신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가장 효율적인 자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저 차이를 보셨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풀로 노트를 가져가는 것보다 기어를 넣듯이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나눠서 탁탁탁탁. 이게 체감으로 느릴 수 있지만 정말 효율적이고 내가 원하는 페이스까지 훨씬 더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잡아주시고 일단 팔을 쓰지 않을 거예요. 다리만. 이거 스텝 1. 두 번째에는 똑같이 오시면서 다리를 펴고 팔을 조금만. 이거 2단. 세 번째에는 다리를 펴면서 팔을 약 90도. 자, 여러분 시선이 거의 다 올렸죠. 3단. 자, 네 번째부터는 이제 플로트.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이스까지 약 2번 정도 더 저어주시면은 속도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만 연습하셔도 효율적으로 스타트를 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세 한번 다시 볼게요. 저 1단, 2단, 3단, 4단, 1, 2. 자, 이러면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스타트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저희가 마드를 할 때 스타트 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조정 머신 탈 때 제가 본 가장 나쁜 자세 3가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볼게요. 저 1번 유형 일단 내가 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고 숫자 넘고 템퍼는 무조건 10. 그대로 앉습니다. 상남자 발판 조정 없습니다. 잡고 그냥 가자. 나쁜 유형 1번. 자, 이걸 예쁘게 한번 고쳐볼게요. 자, 일단 수건을 여기 건다. 이게 바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 체인에 꼬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머신이 고장날 수도 있고, 그건 또한 운동에도 지장이 가 있죠. 그래서 수건은 항상 이런 데 걸치지 않습니다. 뒤에도 놓지 않을 거고요. 그냥 안전하게 밑에 놓으실 거고, 댐퍼는 나에게 맞는 댐퍼로 가야 돼요. 10을 맞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은 4에서 6 사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댐퍼 찾는 거는 영상 보시고 저희가 찾아볼게요. 나에게 맞는 댐퍼를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발판 또한 이게 누구에게 맞는 발판인지 모를 거예요. 나한테 맞는 발판으로 조정을 꼭 하고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수건 빼고, 수건 절대 걸지 않게 댐퍼, 발판 조작, 이게 아쉬웠어요. 1번 유형이다. 요걸 교정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제 나쁜 유형 두 번째 자세 한번 볼게요. 자, 나쁜 유형 2번. 네, 저희 나쁜 유형 두 번째 자세는 뭐가 잘못됐느냐? 자, 일단 무릎입니다. 저 너무 배가 많이 나온 임산부나 배가 많이 볼록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오겠지만, 그분들이 아닌 이상 무릎은 발끝을 따라갈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저희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풀이 매우 짧은 겁니다. 저 이만큼의 길이를 나는 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만 간다. 자,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방아쇠도 이미 당겨진 총이에요. 그래서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로잉 폼이 2번 유형에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발끝으로 교정하실 거고요. 스트로크 또한 조금 더 길게 저희가 가져가고, 어깨도 마지막까지 고관절 앞에 가져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유형은 이렇게 교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나쁜 유형 3번입니다. 저희 세 번째 유형은 뭐가 문제였느냐? 저희 2번 유형의 반대로 보시면 되세요. 저희 너무 스트로크가 깁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미드라인, 가슴이 다쳐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허리 부담이 많이 가서 부상 위험이 생깁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무릎인데, 저 너무 깊숙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쪽으로 많이 옵니다. 자, 그러면 하중이 어쩔 수 없이 무릎 쪽에 걸리기 때문에 항상 저희 무릎은 발끝을 기억하시고, 너무 깊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내가 허리를 잡을 수 있는 라인까지만 저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 유연성이 되는 한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번 유형에 나오신 분들은 마찬가지 무릎을 발끝 방향 잡아주실 거고, 내가 허리를 잡은 채로, 곡부를 잡은 채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동 범위를 조금 제한해 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많이 본 자세 유형 3가지를 봤는데, 만약 내가 속한다 하시면은 교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세 교정하실 때 가장 주의사항은, 교정을 하시면은 당장에 2주에서 4주 정도 교정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기록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지나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로잉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2주에서 4주만 꾹 참고 교정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금 보실 거는 가장 많이 나온 현상인 힙이 내 뒤꿈치랑 너무 가까워지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용할 건데 셀프 교정법입니다. 자, 일단 어떤 자세냐. 자, 영상을 내 자세 옆에서 찍어 보시고 내 힙이 이렇게 뒤꿈치에 여기 가까워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셀프 교정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 영상 보시면은 구분 동작으로 저희가 연습을 했을 거예요. 구분 동작을 잡았을 때 내가 허리를 잡은 선으로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 자세가 안 무너지는지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딱 나왔죠. 그 위치에 이 밴드를 놓을 겁니다. 밴드가 아닌 어떤 장애물을 놓으셔도 괜찮아요. 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저는 여기까지 들어간다 하시면 여기다 딱 놓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천천히 가셔야 돼요.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하시면은 여기서 팡 걸려서 막힐 겁니다. 이러면 감을 잡기가 좋아요. 내 레일이 어디까지 딱 들어갔을 때 걸리지 않는지. 자, 자세가 확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밴드 하나만 가지고도 교정을 정말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실 드릴은 퍼치 드릴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분들에게 유용하냐, 영상을 찍어봤는데 나는 당기고 팔다리가 동시에 들어간다, 마음이 급해서 동시에 들어간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교정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1초 정지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올 거예요. 당겼죠? 여기서 정지, 마음속에 하나를 세는 거예요. 풀, 하나, 풀, 하나, 풀, 하나. 자, 이 자세에서 1초 멈추는 것만 가지고도 자세를 정확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보시면은 순서, 이것만 잘 지켜도 정말 지치지 않아요. 항상 다리를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 팔, 역순이죠. 팔을 먼저 보내고 어깨 딸려가기. 이거를 퍼즈 드릴로 잡으면 됩니다. 퍼즈, 퍼즈. 요걸 연습하시면은 먼저 다리가 당겨간다, 들어간다 하신 분들 교정하기 딱 알맞을 겁니다. 요걸로 잡아볼게요. 저 오늘은 로잉머신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제 로잉머신 올바른 자세, 나에게 맞는 댐퍼를 찾고 정확히 한번 타볼게요. 저는 이제 바로 로잉머신 한번 타러 가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편집으로 살려주시겠죠? 아니, 저는 편집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그냥 다 자막으로.